법원에서 모를 거라 생각하고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진행하시다가 결국에는 금전 거래 내역이라든지 전입신고 내역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기 전에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면책 불허가 사유인데요. 말 그대로 면책을 허가해주지 않는 사유인 겁니다. 사실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목적 자체가 면책을 받아야 채무가 탕감이 되는 건데 면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니까 개인 파산은 진행하더라도 채무 탕감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엄밀하게 따져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개인 파산의 신청 자격 요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인 면책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파산자로 남게 될 수밖에 없고 파산자로 남게 되면 각종 직업 신분상의 불이익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법에 규정된 면책 불허가 사유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채무자회생법 5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 1호 채무자가 650조, 651조, 653조, 656조 또는 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하는 때입니다. 650조는 사기파산죄인데 재산의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 또는 허위로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1조는 과태파산죄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싸게 팔아버리는 행위,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을 융통하시잖아요. 이런 행위를 들 수 있고 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데도 특정 채권자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돈을 미리 갚아버리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6조는 파산증례죄인데 파산관제인이나 파산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2호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이건 말 그대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때 거짓말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4호,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 이 저에 의해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624조에 의해 면책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쉽게 풀어서 보면 개인 파산으로 면책받은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제 면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대표적으로는 설명 의무 위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을 들 수 있고, 아니면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제인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실무상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면책 불허가 사유이고요. 대표적으로 도박, 주식, 코인, 사치, 낭비, 과소비 이런 거 있으면 파산 안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법에 규정된 조문들을 열거해서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실무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이라든지 사치, 주식, 코인, 명품 이런 사행행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행행위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기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파산은
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개인 회생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체 채무 중에 불성실한 채무 사용이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거나 그 액수가 소액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재량 면책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재량 면책을 기대하고 파산으로 진행할 것인지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는데 돈의 내역이 소명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그 다음에 계약자를 파산하기에 앞서서 변경해버리고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라면 사실상 이제 뭐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 걸로 볼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파산을 검토 중이신 분들이라면 계약 명의를 뭐 돌리거나 재산을 처분해서 명의를 변경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돌려놓거나 이런 행위들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벌다가 법원에 들통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채무자분들께서 본인 명의로는 독촉 추심이 들어오고 통장은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차리고 운영을 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법원에서 모를 거라 생각하고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진행하시다가 결국에는 금전 거래 내역이라든지 전입신고 내역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따라서 이런 행동들은 형사처벌의 위험도 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하는 대리인 사무실에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대리인 사무실과 충분히 의논하셔서 어떻게 대응하실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법원의 설명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이행하거나 아니면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보정 권고에 불이행하면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법원은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형성을 했는지 아니면 파산 신청 전에 대출받은 돈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싶지 않거나 밝히면 문제가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에도 숨기고 제대로 고지를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숨기게 되다 보면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면책불허가 사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하기 전에 이런 사실들이 있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셔야 그런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파산에 관한 진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저희가 항상 사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특히나 최근에 뭐 재산을 처분하신 내역이 있는지 사치, 도박 같은 불성실한 채무 사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는데 채무자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도 말씀을 안 해주셨다가 나중에 파산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거나 면책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긴 합니다. 만약에 개인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채무자 본인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게 모든 사실을 꾸밈없이 털어놓으시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할지를 결정하시고 개인회생으로 갈지 개인 파산으로 갈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